있고요. 저희 꾸준히 관리 받으시면 억 단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 약초 제거를 한다. 좋다면 나한테 먼저 줘. 우리 나이에 나갖고 저는 셈 없어요. 그게 귀하다면서요. 귀하지. 일반 한국 사람들 본 사람 없거든요. 내가 뭐 돈 투자해서 이만큼 되면 돈은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젊음. 노화 현상을 늦출 수만 있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연 불로장생 신비의 묘약은 존재하는 것일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영원히 늙지 않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요즘 일고 부유층에 불고 있는 그들만의 고가의 그리고 최고의 보약과 시술들. 그들은 어떤 것들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묘약의 실체를 전격 공개한다. 제작진은 명약 중에 명약이란 명약은 다 먹어봤다는 보약 마니아라고 칭할 수 있는 한 사례자를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다. 큰 수술을 받은 후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수소문에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 보이는 50대 사례자에게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보약들을 접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굉장했었죠. 굉장했었는데 지금 뒤에 수술하고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월 몇천만 원 썼어요. 예전에요? 네. 그때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그때 이제 뇌종양이 좀 있었고요. 그 뒤로 위암도 있었고 그래서 이 건강보조식품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됐죠. 과거에 약했을 때 산삼 한 뿌리 먹고요. 장리산삼 하루에 3뿌리씩 한 달간 복용했죠. 한 달간요? 예. 장내삼 가격이 얼마 정도 했나요? 3뿌리에 45만 원씩 구입했습니다. 그걸 한 달이나 드셨어요? 예. 그래서 효험은 좀 보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많이 몸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라는 물이 있고요. 자연에서 나오는 건데요. 원래 색상이 이렇게 보리차처럼 생겼어요. 이게 한 병에 얼마라고요? 이게 한 병에 12만 원씩 구입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산에서 지하 한 아주 수천 미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물인데요. 이렇게 뿌리차 색깔로 나와요. 굉장히 뜨겁죠. 보세요. 이때 사례자는 간단하게 물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현상을 직접 실험해 보여주었다. 커피에 그 물을 붓는 순간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 물이 정말 자연산인데요. 색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타보면은 그 자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은 이렇게 색상이 변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물 자체에도 무슨 물이 안 좋다 하면은 바로 그냥 변하죠. 바로 변해요. 이렇게 된 걸 먹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에게 직접 물을 먹어보길 권하는 사례자. 먹기가 얼마나 그거 안지. 완전히 땡감 먹는 느낌이에요. 땡감 먹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자연산인데 달하죠. 굉장히 떨떠름한 맛을 느낀 담당 PD. 예, 선생님. 네, 너무 이상한데요? 네, 굉장히 몸에 독소나 이런 부분은 제거를 많이 해주는데요. 먹기가 좀 땡감 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이 약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구입한 거거든요. 아직 그 뜯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잠깐 그 보여드릴게요. 아직 그 뜯지도 않았어요. 요건 얼마 주셨나요? 요것은 만원 줬습니다. 요? 자꾸 가격을 얘기해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요것은 라고 그래서 이것 또한 일본 제품인데요. 이 한 병에 145g이 55만 원입니다. 한 병에 55만 원이에요? 예. 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약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걸 다 선생님 사서 드셨나요? 예.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산삼 배양액이에요? 예, 산삼과 같은 그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건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요게 원인가 그래요. 와. 그럼 제가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3,400만 원 쓰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지금 이런 건강제품에 쓰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건강 안 좋았을 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한 4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분말이거든요. 굉장히 힘이 생기죠.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요. 아주 굉장히 힘이 솟아요. 부인은 또 다른 부부가 복용하는 고가의 음료수가 있다고 소개를 했다. 아, 요거는 고요. 예. 그 과일, 그 농축, 그러니까 과일 주스인데 좀 진하게 이렇게 농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그건 얼마나 하나요? 지금 이거 가격이? 요것도 한 병에 한 10,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10만 원 훨씬 넘는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 요즘에 드시는 약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요즘에 또 그 새로운 것을 먹고 있는데요. 그 네팔산 석청이라고, 석청은 1kg에 한 그 정도 합니다. 아주 귀하죠. 그가 최근에 먹기 시작했다는 네팔산 히말라야 석청. 그는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보여줬다. 선생님 이게 석청인가요? 예, 이게 석청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석청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혼자 드세요? 아니면 사모님이랑 같이 드세요? 참 그 얘기하기 멋없다만 혼자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안 주시고요? 예, 아주 귀여운 거라서요. 천차만별, 각양각색의 건강보조식품과 약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 과연 이런 것들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시키는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제작진은 그중 경옥고와 궁진단을 주로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옥고와 궁진단이 무엇이기에 그 비싼 약값을 치러가며 그들은 먹고 있을까? 고가의 보약을 취급한다는 한 한의원을 찾아가 봤다. 시중에 그 경옥고라는 한약재하고 공진단이라는 것들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뭐 호가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 약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나요? 실제 존재하지요. 네.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물론 만드는 제법상의 방법의 차이도 있겠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그 차이도 있겠지만 좋은 양질의 재료를 좋은 숙성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솜씨를 가진 선생님이 만들고 거기에 어떤 직접적인 처방까지 가미가 된다면 그 정도 이상의 가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원장님도 그 정도의 가격대를 만들고 계시나요? 경옥고의 경우에는 그 딱 어느 정도가 얼마다라고 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재료인 녹용의 가격하고 사양의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한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경옥고! 중국 송나라 때 황실에서만 먹었다던 귀한 약으로 폐를 모호하고 마른 기침을 치료하고 늙은이에게 먹이면 머리가 검게 되고 빠진 이가 다시 나며 걸음걸이가 말처럼 빨라진다는 중국의 명약. 드디어 그 귀하다는 경옥고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역시 밀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 정도 질이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고가의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경옥고에 들어가는 재료의 기본이 인삼이고요. 인삼은 폐기를 도우면서 비위기를 도와주는 한약재 중에서는 가장 으뜸으로 쳐주는 명약이죠. 그다음 인삼에 못지않게 몸을 가볍게 해주고 신선이 되게 해준다는 약재는 백복령.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하는 혹 박테리아인데요. 아주 하얗게 요즘에 뭐 복용으로 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표백 작용이 있어서 뭐 피부에 바르는 걸로 만들기도 하지만 워낙 귀한 재료입니다. 이외에 인삼, 복령, 여기에 생지황이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흔히 우리가 숙지황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1,000만 원 정도 호가하는 경옥고를 얘기하려면 일단은 재료에 있어서 가장 최상급의 재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런 과정 중에 기계적인 처리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경옥고는 보통 일주일 이상 치성을 드리는 자세로 만들기 때문에 유명했던 약인데 도자기 하나를 빚어도 어떤 도공이 어떤 기술로 빚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듯이 이 경옥고는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 정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약재입니다. 공진단. 동의보감에 따르면 허약한 사람이라도 공진단을 먹으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기운을 굳건하게 하므로 만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최고의 명약. 이 공진단에 들어가는 녹용량은 주재료가 녹용과 사양이 되는데 여기에는 우황청심한 10개 정도 분량의 사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 청심한 10개의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녹용 분말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같은 녹용 분말에서도 상대 이상의 분꼴에 해당하는 녹용 분말을 씁니다. 한 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은 한약 10재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약 한 재가 뭐 적어도 50만 원 정도 보약제로 한다면 곱하기 10 하면 500만 원이 되니까 사양까지 들어갔을 때 가격은 그 이상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양의 질이 얼마나 좋은 사양을 빼냐에 따라서 되게 된다는데 사양노루 같은 것들 아주 천연기념물에 가까운 제품 사양노루를 구했을 때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뭐 500에서 돈 1,000만 원씩도 호가하고 뭐 과거에는 뭐 그 DMJ 안에서 발견했던 사양노루가 2,000만 원에 거래됐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향이란 무엇일까? 왜 공진단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노루의 분비물입니다. 분비물인데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의 물질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양은 동물성 약재 중에 사람에게 있어서 기세회상을 시켜줄 수 있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투약하면 구급할 수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최음제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뭐 정난정 그 사극에 나오는 정경 부인이 최음제로 남자들을 유혹했다. 뭐 이런 대목도 그 중에 꼭 사양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에 쓰이는 사양량은 많은 게 아니고 0.1g. 최대치가 보통은 0.04g입니다. 그러니까 성냥 알맹이 끝에머리를 10분의 1로 나눈 정도 용량 정도가 한 번에 쓰던 양입니다. 그 외에도 고가의 한약재 중 보신용으로 이름 만들어봤던 고가의 한약재를 한의사에게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녹용에도 맨 끝 부위가 있고 중간 부위, 아래 부위가 있죠. 지금 보이는 샘플은 가장 끝 부위에 해당하는 분골 부위와 상대를 놓고 비교한 그림입니다. 보통 상대로 약을 한 재 이렇게 한약을 지신다면 한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받고요. 분골 같은 걸 좋은 재료로 쓰게 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받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웅담입니다. 흔히 동물성 약재 중에서 비싼 약재로 알려져 있죠. 뭐 곰 한 마리 값이 웅담값이다 할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웅담을 물에다 한쪽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떨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도 했고요. 크기가 아이 주먹보다 크면은 대부분 다른 동물의 웅담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해부신 그러면 사람들이 물개의 생식기를 얘기하는데요. 남성의 스태미나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보약제로 추천이 됐었습니다. 가격은 참 천차만별입니다. 이 제품도. 왜냐하면 비슷한 종류의 뭐 물개, 물범, 뭐 해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봉인된 제품들 가격에서 뭐 한 10만 원에서부터 뭐 몇 천만 원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그들만이 알고 있다는 50대 중반의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 현 세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 약초 재배하는 사람도 좋다면 나한테 먼저 줘. 우리 나이에 나 갖고 젊은 사람 없어요. 그런 걸 많이 즐겨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약을 남보다 아까워서 남 못 줘. 그런 말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라고 해서 애들 갈 태 같은
테란이라고 했다고. 이 테란이 병원에서는 닌겔로에서 사용을 하게 해주고, 병원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병원 말고 약국에서는 복용하는 그 요만한 병에 복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젊어진데, 그래서 나도 이거를 20개인가 이게 해서 60개면 한 달, 2달이구나. 2달에 한 달에 이거를 팔더라고. 내가 이거 먹어봤어. 이거 효과를 별로 못 본 것 같아. 테란 말고 또 있어. 그런 거. 이제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데, 성형외과는 주로 하는 게 뭐 주름 피고, 지방주사 맞고, 지방 제거하고. 요즘에는 이 체 내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완전 탈바꿈 해준다고 있는, 일단 탈바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못 받고. 그 주사보다 약이 좋은 게 있어요. 약은 공진당이라고 하는 약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 관계가 됐을 때 이만큼 나오는데 배출되는 게, 그 약을 먹으면 이만큼이 돼. 그리고 샤워하러 가면서 한 번 됐으면 최고의 고가 보약들. 하지만 이런 명약이라 불리는 것에도 진품이 아닌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보약을 고액에 구입해 큰돈만 쓰고 약효는 못 봤다는 한 피해 사례자가 있어 제작진은 만나봤다. 좀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속이 안 좋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 분들이 좀 소개를 해가지고 약을 좀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뭐 그 한의원 비슷한 곳에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데 3개월 정도 해가지고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대요. 제 체질을 다 뭐 이래저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뭐 제 체질에 맞게 이렇게 지어줬대요. 뭐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좋다고, 다 좋다고, 남자한테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으러 갔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돈 1,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약을 지어가지고 아무 효과 못 보면은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확 불질러 버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성분이 뭐 들어갔냐? 그랬더니 뭐 사양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사양, 내가 사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사양이라고 뭐 만져봤겠지만, 만져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뭐 사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성분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사양을 보여달라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지금 사양이 없답니다.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양이 그 당시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먹은 거 좋다, 먹은 거 까고 남은 거 갖고 남은 양만큼 환불해달라 얘기를 했더니만 대꾸가 없더라고요. 승질이 나가지고요, 내가 다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남은 약들 싹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아예 그 돈 같으면은 그거 먹을 거면은 아예 그냥 가가지고 추어탕 그런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80평생을 살아도 한 번 구경하기 힘들다는 산삼을 5일 전에 캤다는 아마추어 신만이 제보를 듣고 진품을 가리기 위해 경력 20년의 신만이와 함께 제작진은 확인해보기로 했다. 김치 냉장고에 고이 보관되어 있는 산삼,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어우, 삼대가 좋네. 자, 이야. 내 뿌리의 진품 산삼을 제작진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산삼을 캘 수 있었을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며칠 전에 철원에서 그 산이 좀 악산인데 돌도 많고 그런 산에서 우연히 산삼같이 보이길래 갔더니 아니게 다른 게 네 뿌리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켜게 됐죠. 아유, 기분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신만이들 얘기로는 뭐 평생 가도 한두 뿌리 켤까 말까 한다는데 한 번에 네 뿌리를 켰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고. 동의보감이나 다른 문헌에서도 보면 인삼, 홍삼 여러 가지 삼 종류의 가장 으뜸으로 치는 삼이 바로 산삼입니다. 그 효과는 대체적으로 가장 크게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홍삼, 기타 삼들에 비해서 산삼에는 그런 효능이 무려 10배에서 20배에 가깝게 그보다 더 많은 효능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삼을 먹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효능은 어느 정도일까? 수년 전 산삼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는 이분. 수년 전에 굉장히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의 수술 받고 퇴원해서도 살면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어렵게 산삼을 구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먹어보게 됐죠. 효능이 어떤데요? 그때 제가 후유증으로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 산삼 먹은 이후로는 안 아파요. 오히려 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산삼을 어떻게 드셨나요? 그때 끓여서 물로 마셨어요. 끓여서 먹었다. 그렇다면 산삼을 어떻게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일까? 산삼을 먹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물에 씻어서 생식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끓이는 방법은 위나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다른 약재와 섞어서 끓여서 드시는 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산삼이 명약이라는 건 알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산삼에 대한 속설은 없을까? 산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먹으면 바보가 된다. 아이들에게는 특히 유아에서 7세 취약 전 아동들에게는 산삼이 크게 권장할 약재는 아닙니다. 삼 자체가 양기가 굉장히 많고 또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열이도 많고 아이들도 또 양기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삼이 그렇게까지, 특히 산삼 같은 경우는 안 드셔도 다른 걸로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고요. 뭐 꼭 바보가 되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일반인들도 산삼을 캘 수 있을까? 10만이들의 산삼 찾는 비법 대공개. 첫 번째, 큰 계곡, 큰 나무 밑을 주목하라. 일단은 동북쪽 방향, 그리고 큰 계곡을 끼고 있고, 왜냐하면 산삼이란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식물입니다. 차가운 데서 서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큰 계곡을 끼고 바람이 잘 통하고 또 큰 아름다리 같은 나무들이 있는 곳, 전부 아주 좋다면 침엽수와 하렵수하고 3대 7 정도, 그 정도 있는 곳에 소나무 밑 아니면 피나무, 그런 큰 나무 밑에 앉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지형적으로 험난하고 응달진 곳을 찾아라. 지형적으로 보시지만 좀 험하기도 하고 또 응달이고 햇빛이 보지만 살짝 보일 듯 말 듯 들어오는 이런 조건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햇빛이 많이 받거나 이런 데서는 살지 못합니다. 응달인데다가 또 하나는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 발자취가 쉽게 닿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사람이 발자취가 덜 닿다 보면은 혹시 앉아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큰 바위 밑을 살펴라. 보시다시피 지금 큰 바위가 있잖아요. 물론 더 큰 바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바위는 어떤 수년을 두고 변함이 없는 바위입니다. 그러면 이 바위 밑에 이런 데는 안정되어 있죠. 우리 집 울타리처럼.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런 데 앉아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50년에서 80년 정도 묵은 산삼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문가들이 산삼의 값어치를 매길 때 따지는 4고짜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 정도쯤 되면 가격을 매길 수도 없거니와 캔의 10만이는 발견한 장소를 결코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만의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명약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 약재들에까지 눈길을 돌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팔고 있다는 명약을 찾아서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보약들 중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히말라야산 석청과 동충하초를 주목하게 되었다. 동충하초랑 약초를 우리는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기로 했다. 여러 번의 전화 시도 끝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입해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팔고 있다는 판매업자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드세요. 아침에 전화 드렸던 저희 그 만년설에 한 6,000m 정도 만년설에서 이제 여름철에 살짝 눈이 녹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전부 이제 가가지고 몇백 명씩 가고 이렇게 죽는 부분인데 그게 귀하다면서요? 귀하지. 일반 한국 사람도 본 사람 없을걸 별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한 200~300만 원? 내가 이렇게 거기에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중간 상에 남기고 할 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후진국인데도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야생 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청이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그쪽 주장에 의하면 네팔 쪽에 이제 3,500m 해발 4,500m에 되는 고산지대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그 3,500에서 4,500m에 분포하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야생초라든지 약초 이런 것에서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효능이 좀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팔산 그 동충하초는 3,500m에서 4,500m 되는 그 고지원지대에서 야생하고 있는 동충하초를 채취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산삼을 캐는 듯한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접근해 가야 될 것입니다. 희귀성이 있다 보니까 그 꼭 필요한 사람, 어떤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면 이것만큼은 꼭 먹고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대치, 또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가격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 동충하초하고 그 석청이라고 하나요? 그 석청을 좀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가 좀 있으실까요? 네, 석청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데 동충하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즌도 아니고 구하기가 너무 힘든 관계로 지금 예약한 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공항으로 지금 한 들어올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석청이라도 좀 보여주시죠. 예. 저는 이게 얼마 정도 될까요? 8kg면은 한 2,500만 원? 2,000만 원? 그만큼이요? 예. 그래서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지. 냉장 보관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유리병이 나왔을 때 유리병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밝아집니다. 아, 원래 이 꿀을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건 처음. 예, 이 꿀만 그렇습니다. 상품화 시키기는 그 양 자체도 협소하고 적고 또 이 부분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상대로 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양이 적고 금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받아갈 사람들이 서로 미리 연락을 해놓고 공항에서든 아니면 공항에서 나와서 바로 전달해주고 금액을 받는 경우로 합니다. 가져가실 분들이 한 얼마 정도를 갖고 가셔서 먹어야지 뭐 효과가 있다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한 100여 마리도 가져가고요. 100여 마리면 대략 얼마나 계산하고 100여 마리면 한 4천만 원 정도?